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북극서점입니다. 네, 저희 북극서점은 이름에 북이 BOOK 책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북극이라는 곳에서 불씨 하나를 소중히 지키면서 어딘가에 있을 자기의 따뜻한 집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만든 이름이에요. 근데 저희 서점에 오시면은 이상한 것들을 간혹 만나실 수가 있어요. 꺄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으엥 소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두 가지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인 것 같아요. 네. 서점에서 먹고 살 수 있느냐? 당연히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근데 저한테 재능이 있더라고요. 어떤 재능이 있냐면은 잘 못하는데 막 해버리는 재능이 있어요. 잘 못해도 에이 뭐 그냥 뭐 하면 되지 않나? 막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해버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게 문화기획 일이에요. 그 일이 쉽다는 건 아니고 알고 보니 제가 무대뽀로 누군가한테 맨날 뭐 하자 그러고 부추기고 이런 것들이 다 문화기획의 재능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게 나 혼자서 그냥 아 좋다 이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야 진짜 좋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좋자마자 다른 사람한테 이 좋음을 바로 던질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 그게 더 2배가 되는 느낌이 기쁨은 나누면 2배. 여기 와서 이런 믿을 수 없게 좋은 사람들이 있나? 약간 의심하게 만드는 이게 이렇다고? 이런 식으로 감탄하게 하는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사람들이 책을 다 읽는 건 아니지만 책을 읽는 사람들은 확실히 좋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일종의 그것도 편견이겠지만 그런 생각이 굳어지고 있는 요즘이에요. 책방은 진짜 좋은 게 여기가 마술모자 같은 느낌인 거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여기가 미술관이 됐으면 좋겠어. 그럼 그냥 나 혼자 지금부터 미술관? 그러면 참 미술관이고 여기서부터 오늘은 텐트 치면서 파티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갑자기 또 텐트 짠 하면 텐트가 싹 세워지게 되고요. 사람한테는 자기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응원해주는 단 하나의 존재만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뽑은 우미 이야기라는 책에 존재하는 우미는 이런 들어주는 존재예요. 크게 부르면 언제나 다가와주고 그리고 내가 힘든 이야기를 했을 때 진심으로 포근하게 안아주고 그런 존재거든요. 이 책을 읽으시면은 나한테 이런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 그 사람은 정말 나에게 소중하고 고맙다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내가 누군가한테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있는가? 그런 질문도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미 이야기 그림도 너무나 아름다운 방세미 작가님의 그림책이고요. 마음이 힘든 날 저녁에 한번 펼쳐보시면은 반드시 포근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들이 북극서점의 최애 서가입니다. 오호 작가님의 무슨 만화는 우리나라의 천재 만화가라고 생각되는 분의 작품이고요. 가네코 미스즈의 나와 작은 새와 방울과 한없이 선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시집이에요. 까미의 결혼 여름은 긴 기차 여행에 들고 가면 좋을 만한 그런 서정적인 산문입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책은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이다 라는 카프카의 말처럼 자기 안에 뭔가가 깨지는 걸 느낄 수 있는 되게 혁신적인 초단편 소설이 많아요. 사랑에는 사랑이 없다는 김소연 시인의 작품인데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한 사람을 위한 그런 먼 여정을 무엇일까 그런 걸 고민하기에 좋은 사랑에 대한 책입니다. 섬 장그르니에의 책은요. 많은 산문가들이 최고의 산문집으로 꼽는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고양이 그림 일기는 고양이와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흠뻑 빠져서 읽을 만한 아주 아름다운 책입니다. 코로나가 왜 일어났는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동물 아니면은 식물, 이 지구 자체와 더 많이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이후에도 우리가 무엇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야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내년은 어쨌든 다 새 거잖아요. 다시 새 거. 그러니까 모든 이 상황 안에서 또 결심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작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올 12월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 누구나 한 번은 길을 잃고 누구나 한 번은 길을 만든다. 안녕하세요. 책방 시점입니다. 저희는 강화도 온수리에 있는 작은 시골 동네 책방이고요. 저희가 생활을 하면서 같이 또 책방을 하고 있는 복합적인 공간이고, 네. 그리고 강화 여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북스테이라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 같이 하고 있어요. 여기 책방 시점엔 총 3명의 사람이 같이 있어요. 근데 다른 두 친구는 자기 일이 있어서 저희 거의 전적으로 책방 운영은 저 돌김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고요. 저는 당연히 책이 좋고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좋은 사람이라 사실은 손님이 없을 때를 제일 저희 셋이 같이 강화에 집을 짓고 책방을 열게 된 이야기를 담은 책이고요. 저희 책방에서도 가장 많이 판매가 된 그리고 가장 많이 강권하고 있는 책입니다. 손님이 없을 때 약간 하는 나름의 의식은 있어요. 막 밥을 먹고 있는다든지 뭔가 내가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꼭 그럴 때 손님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이 빵명인 날은 한 오후 2시부터 일부러 바닥에 누워있는다든지 이렇게 놀고 있으면 손님이 오지 않을까? 어디 무슨 공모전을 해가지고 30만원치 상품권을 받게 됐어요. 2번을 갔는데 살 게 없는 거예요. 돈이 생겨도 쓸 데가 없어요. 저는 첫 직장을 신문사에서 기자로 근무를 했어요. 근데 일 자체는 너무 재밌었는데 그런 고민을 하게 됐죠. 이게 계속 해도 되는 일일까? 이 책의 첫 문장이 너무 예술이에요. 오. 누구나 한 번은 길을 잃고 누구나 한 번은 길을 만든다. 되게 이른 나이에 결혼과 이혼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엄마를 잃으면서 되게 방황을 해서 마약도 하고 약간 미국적인 방황하다가 한 번도 그런 도전해보지 않았는데 그 미국의 PCT라는 트레일 되게 긴 코스를 완주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여정을 쭉 담았거든요. 저도 이걸 읽으면서 뭔가 나만의 길을 걸어야 된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그리고 내가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좀 도전해볼 필요도 있겠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래서 약간 그런 위로 약간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책들이 책방 시점이 가장 애정하는 책들로 꾸려진 최서가입니다. 네, 이 빵의 쟁취는 우리 기본소득 얘기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의 최초의 뭐랄까 생각들을 정리한 책인 것 같아서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서점들에 붙이는 각주, 이건 올해 코로나 때문에 다들 여행도 많이 못 가고 아쉬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조금 달래줄 수 있는 멋진 책인 것 같아요. 전 세계의 아름다운 책방들 여행하면서 직접 그림을 그리고 소개한 책이라 너무 재미있었고요. 이거는 한민복 시인의 우울시의 1일,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복간이 막 돼서 나온 되게 따끈따끈한 시집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예전부터 너무 좋아해서 많이 소개하고 있는 게으름에 대한 찬양. 다들 뭔가 너무 성실하고 열심히 살라고 하지만 이 책을 보면서 약간 그런 환상을 좀 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꼭 그쵸, 결혼을 한 가족만 정상 가족일까? 이런 의문을 품고 있고 같이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약간 우울증을 앓고 있던 이분이 꽃을 통해서 자기의 우울증을 들여다보고 자기 삶을 들여다보는 이야기를 되게 담담하게 적고 있어서 너무 좋은 책입니다. 우세계 작가님의 유감의 책방이라고 하고요. 아마 제가 책을 팔면서 가장 열정을 담아서 하는 책이 이 진짜 책이 이상한 아닐까. 책이잖아요. 네. 우리가 2020년 올해 생각했던 것들, 마주했던 것들을 잘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옆에 우리 되게 소중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도 잘 생각했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리고 좋아하는 공간에서 마스크 벗고 서로의 표정과 서로의 모습들이 잘 보이게끔 그런 생활 일상들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울먹거리게 되지? 네. 울컥한. 요즘 2차 세계대전에 좀 작년부터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미추홀구 주안동 동네 책방 딴뚱-꽌뚱입니다. 네, 딴뚱-꽌뚱은 저기 미추홀구 주안동 시민회관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책방 겸 커피하우스. 경영이랑 커피 로스팅은 저희 아버지가 하고 있고, 큐레이팅이랑 책 관리 전반은 주로 저희 형이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과 제빵 나와서 여기 있는 간식들은 주로 다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것들이고요. 그리고 저는 SNS 홍보 그리고 각종 잡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주로 형이 하고 있습니다. 형이 좀 현실적인 판단을 해요. 저기 안 팔린 책들 대부분이 제가 고른 책들이라서 가면 갈수록 제가 책을 많이 안 고르고 있습니다. 책방을 하고 나서는 사람들한테 책이 어떤 의미일까는 좀 궁금해졌었어요. 그러니까 와서 왜 내가 재밌다고 갖다 놓은 책은 안 읽을까? 또 그냥 생각 없이 갖다 놨는데 되게 좋아하는 책들도 있고,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책을 읽고 그 책에 뭘 기대하고 있을까? 그 부분은 좀 많이 고민을 해요. 요즘 2차 세계대전에 좀 작년부터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있었던 어떤 낙관적인 분위기, 인류 직보에 대한 끝없는 상상력이 한순간에 깨져버리는 그 정신적인 충격이라는 부분이 저한테 되게 흥미가 있었어요. 가끔 저희 인스타그램에 그림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건 대체로 제가 그려요. 원래 그림 그리는 걸 좀 좋아했었고, 그림책 몇 권 좀 낼 준비를 하고 있고, 일단 첫 번째 책은 일단 모낭충의 생태에 대한 책이었어요. 14일 동안 모낭충 한 마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4일 동안 겪은 일을 그린 게 첫 번째 책이었고요. 두 번째 책은 요리를 하는 모낭충의 주인공 소람을 진단받고 절반의 혀를 가지게 된 한유경의 에세이입니다. 그런데 가슴 너무 묵직한 거예요. 혀가 절반이 없어진다는 게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섭잖아요. 얘기가 되게 아파요. 보통 사람들은 상상하기 힘든 그런 불행인데, 그런 불행을 겪고 어떻게 이겨내느냐, 또 어떤 식으로 그런 고통을 받아들이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미로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당면하고 있는 자기의 고통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들이 제가 뽑은 저희 딴뚱-꽌뚱 최애서가입니다. 이 책은 제목이 1913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전 한 해 동안
프로이트와 같은 학자, 또 피카소와 같은 화가, 카프카 등의 문학가들이 어떤 실패를 겪었는지, 또 어떤 즐거움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소개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박정희시대의 유령들이란 책의 어떤 독재와 반독재라는 거대한 서사 사이에서 우리가 놓쳤던 어떤 그 작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잘 못 들었습니다라는 제목의 만화예요. 그 여군 생활하셨던 분이 쓴 책인데 사실 다른 사람 군대 얘기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이 책은 사진집이에요. 망골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강화도 화문석 사진집이에요. 강화도 특산품이래요. 화문석이. 이 화문석을 또 망골을 재배하고 수확해가지고 탈색하고 염색하는 부단하고 힘든 과정이 되게 다큐멘터리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한번 카페를 다 못 들어가게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갈 때 곳이 없어가지고 나무 그늘 밑에서 했다가 모기한테 물렸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도 사실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좀 따뜻한데 재미있는데 즐거운 곳에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사실 저희가 그런 공간을 준비한다고 만든 공간인데 함께하지 못하니까 그게 지금 너무 힘드네요. 그래도 좀 백신도 나왔다고 하니까 버티면 다시 다들 여기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겠죠.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엔진. 서점 안착은 이제 독립출판물을 주로 다루는 작은 서점이면서 독립서점이면서 작은 사진관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뉴가 많진 않지만 책을 읽거나 방문했을 때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카페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점에는 마스코트 겸 사실은 실제 대주주인 호미가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 반려견이에요. 그리고 서점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호미랑 계속 같이 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서점 안착에 오시면 호미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했던 일이 영화 미술을 했었거든요. 근데 영화 미술을 하면서 몸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제 나이가 들고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끼던 차에 이건 안 되겠다. 몸을 조금 쉴 수 있는, 육체적으로 쉴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중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서점이고 또 즉흥적인 성격이라서 거의 결심하고 한 2-3개월 만에 서점을 오픈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뭔가 다른 사람이나 어떤 사회의 중심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좋아서 독립서점을 하게 됐어요. 독립서점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재미있는 책들이 있고 독특한 형식의 책들이 있어서 좋기도 해요. 그 사이에 있는 게. 네. 또 홈이랑 같이 있을 수 있는 거, 계속 같이 있을 수 있고 산책을 다닐 수 있고 손님이 있든 없든 잠깐 문 열어놓고 이 앞에 공원 나갔다 오니까 평소에 보지 않던 초록도 더 많이 보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서점을 하면서 제일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위로가 되게 필요한 타입의 성격은 아니라서 그냥 안 좋은 일 있으면 생각은 하지만 좀 오래 가져가는 타입은 아니고 그래서 책은 위로를 받는다기보다 책을 보고 기분 전환을 하는 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쾌하면서도 읽고 나서 남는 책들, 그런 책들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한 책입니다. 제목은 이것도 책인가요? 라는 짐송 작가의 책이고요. 이 작가는 그 개간홀로라는 개간지의 편집장이기도 해요. 이 책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완전한 책이고요. 책을 쓰는 개간홀로를 쓰는 과정이나 본인이 글 쓰는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또 만났던 다른 개간홀로를 편집하고 만들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그냥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기분 전환이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다면 재밌게 읽고 기분 전환도 할 수 있고 그런 책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책들이 서점 안착의 최애 서가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아이와 아이의 그림자 1, 2권 정시채 작가의 책입니다. 이 책은 외톨이인 아이를 감싸주기도 하고 보호해주기도 하고 하지만 괴물처럼 보일 수도 있는 아이와 아이의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담고 있어요. 워낙에 유명한 책이죠. 태재 작가의 스무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수영과 관련이 없어도 내 인생은 약간 수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책입니다. 세 번째는 부전승 인생. 시작전부터 다른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남자의 시각에서 쓴 책입니다. 나 걔 있음에 감사하오라는 시집입니다. 이 책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감할 수 있는 시집입니다. 또 책은 제가 만든 호미, 서점계 호미를 담은 엽서북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그림이랑 한두 줄씩 호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책은 물범사냥이라는 소설이에요. 환경 문제, 그리고 동물 문제,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지위에 관한 문제,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마지막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매거진인데요. 제가 오리로 시작해서 오리로 끝나는 책이에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점이 2년차를 맞으면서 코로나가 같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동네의 특성상 아기 엄마들이 많고 좀 아이를 같이 오는 가족들이 많았다 보니까 어느 곳이나 똑같겠지만 사실 힘들긴 해요. 근데 손님들이 많이 줄긴 해서. 근데 저는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앞으로도. 내년에도 한동안 이럴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적응하면서 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희망적인 메시지는 못 드리지만 그냥 그 상황 안에서 책도 보러 오시고 그냥 평상시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모임이나 이런 거를 자제해야겠지만 평상시대로 책도 읽고 호미도 보러 오시고 코로나는 그냥 지금처럼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점에 놀러 오세요.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야. 안녕하세요. 딸기책방입니다. 예, 딸기책방은 강화도 강화읍에 있는 그림책방이에요. 주로 이제 아이들 그림책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른들이 보는 만화, 또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볼 수 있는 동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글과 그림이 어울려서 좋은 책들을 주로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 책을 만들고 있는 출판사이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강화에 집을 짓고 살았지만 정말 뭐 한쪽 구석에서 그냥 계속 서울로 출퇴근하는 여행자 같이 살다가 처음으로 강화 시내를 걸어 다니는데 그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매력들이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오래된 집들, 그리고 오래된 가게들. 근데 이제 그 안에 그것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 무엇보다 이제 꼬질꼬질함? 손만? 어쨌든 번듯하고 멀쩡하지 않지만 뭔가 살아보려고 애쓰는 마음,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원래 모습 가능하면 살리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 일이 별로 없어요. 뭐 어렸을 때 외갓집 다락방 이런 느낌으로 손님들도 와서 느껴주시고 같이 즐겨주시고 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온 그 어린 친구가 있었는데 이름 불러줬더니 와서 이렇게 와락 안기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이제 무릎을 낮추고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불렀더니 와락 안겼었는데 너무 막 짠했어요. 윤승훈 선생님의 심판 보물섬이라는 만화를 굉장히 여러 번 봤던 기억이 나요. 무엇보다 그 모험 이야기였는데 어떤 장면들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줄거리는 기억이 안 나도. 아마 그게 우리가 몸은 굉장히 한 곳에 어린이니까 이동의 자유 사실 별로 없잖아요. 부모가 데려다줘야 갈 수 있는데 집안에서 그거 읽으면서 먼 세계로 나가는 꿈들을 늘 꿨던 것 같아요.
저희 책방을 열기 전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인생을 다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시기였는데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야. 그렇게 잘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 라는 말을 처음으로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늘 언제나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하시던 분이 저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위안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큰 힘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책이 바로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들은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낯으로 나를 방기하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나빠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관조적으로 특히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좀 마음을 놓고 천천히 일을 진행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뜻으로 오늘 이 책을 소개합니다. 버스를 타고서 라는 책인데요. 첫 페이지를 열어보면 주인공이 얘기를 합니다. 버스를 타고 멀리 멀리 갈 거예요. 그런데 책장을 넘겨볼수록 답답한 일이 버스가 오지 않아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다시 달이 뜨고 다시 별이 지고 그리고 다시 해가 떠도 버스가 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뭔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까? 이 책을 끝까지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딸기 책방의 최혜서가입니다. 섭순이라는 책은 할머니와의 추억을 담은 책이에요. 아마 할머니와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뭉클하게 느끼면서 볼 수 있을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프레드릭은 제가 예전부터 제일 좋아하던 그림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럴 때 좀 우리 스스로 많은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모아두고 좋은 생각들을 모아두면 나중에 크게 쓰일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지하철은 달려온다는 우리나라 최초로 볼로냐 라카치상을 받은 책이에요. 프리나다는 어느 날 자기 머리에 풀이 자라기 시작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존 버닝햄의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는 제가 처음으로 좋아하게 된 그림책이에요. 그림책 작가가 어떻게 어린이 편에 서는지를 좀 보여주는 책이어서 각별하게 생각하는 책입니다. 뭐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바로 없어질 상황도 아니어서 결국은 이제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하고도 같이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성숙해진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어떻게 더 아끼고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인간의 다른 그 생명체나 아니면 지구라는 환경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 다 좀 넘어서고 좋은 어떤 생각들은 생각대로 남기고 이렇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방. 안녕하세요. 그림책방 마시입니다. 마시는 그림책 테라피스트인 언니와 캘리그라퍼 타로리스트를 하고 있는 동생 두 자매가 운영하는 그림책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원래 어릴 때부터 책 보고 둘이 이야기하고 북클럽이라고 하잖아요. 카페에 가서 둘이 책 읽은 거 나누고 엽서에다가 글씨 쓰고 그렇게 밤새 영화 보고 책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은 되게 오래전부터 했고, 언니는 또 저한테는 좀 엄마 같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 마씨를 같이 운영하면서 때로는 내가 언니한테 엄마 같은 존재는 될 수 있고 그렇게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어렸을 때는 감히 저랑 싸우지 못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싸우게 됐어요. 아주 근데, 잘 싸우고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건강한 관계가 이제 시작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거의 한 15년 정도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이렇게 출근길이 발걸음 가벼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가난해지죠. 이거를
솔직히 부자가 되려고 했으면 마씨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즐거우면 이제는 즐거움에 조금 더 비중을 두면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가난해져도 더 가난해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림책에는 너를 사랑한다, 소중히 한다 이런 말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자라지 못하고 울면 안 돼, 하면 안 돼 말을 많이 듣고 자랐는데 이 아기 구름을보라는 책을 100번 이상 읽었을 때 울어도 되네 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고 이 이후로 저는 잘 우는 사람이 됐거든요. 잘 울 수 있다는 거는 나의 못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도 드러내도 된다는 말로 저한테 들렸고요. 그래서 그림책이 나의 내면에 있는 내면 아이, 그리고 어두운 부분을 치유해준다는 그 힘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그거를 알리는 저는 활동을 하고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림책의 치유의 힘으로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림책방을 열었습니다. 이 책들이 책방 마씨의 최애서가입니다. 우리 엄마는요, 작고 하얀 펭귄은 제가 캘리그라퍼예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안 예뻐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그림만 봐도 행복해지는 책이고요. 작고 하얀 펭귄은 굉장히 용기를 어느 순간에든 용기를 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작업하면서도 너무 즐겁게 작업했고 이 책이 세상에 나왔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잠을 못 잤었던, 그래서 저한테는 이 책입니다. 제가 엄마 되고 만난 한혜진 작가님은 이번에 에세이를 내셨거든요. 40 엄마 여자들에게 위로와 꿈이 될 책. 40을 앓다가 나를 알았다고요. 제가 엄마 돼서 힘들다고 제 아픔만 돌볼 때 사실은 남편인 아빠도 힘듦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멋진 사람이었기도 했다는 게 이 책에 담겨 있어요. 우리 아빠가 엄청 멋졌었다고. 그리고 저는 그림책을 만나서 제가 얻은 가장 큰 배움은 내 마음은 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마음들이, 이 씨앗의 작은 마음들이 이렇게 자랄 수 있고, 그리고 삶은 늘 밝은 게 아니고 이 어둠도 있다. 이 어둠을 받아들이게 해준 내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어요. (2020년) 몸과 마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저희도 그랬고 좌절할 때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삶은 계속 돼야 하니까 조금 더 오늘에 집중해서 나의 마음과 몸을 살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쉬는 시간이 필요하실 땐 마씨로 놀러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손님을 만났네요. 안녕하세요. 나비날다 책방입니다. 나비날다 책방은 배달이 헌책방 초입에 있어요. 그래서 초입에서 책방이 어떤 역할을 할까, 그래서 헌책방 거리에서 조그맣게 살금살금 움직였으면 좋겠어서 이제 책방 겸 마을 쉼터 겸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반다리 같은 경우는 좀 아름답고 예쁘잖아요. 동네에 길냥이가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 중에 한 마리를 저보고 책임져 달라. 그게 이제 이 반다리의 엄마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데리고 와서 제가 가족같이 이제 하면서 그 엄마가 7마리를 낳은 거예요. 그 7마리 중에 이제 한 마리가 이 책방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저의 이름을 달고 책방을 운영을 하지만
모두의 책방. 그래서 마을에서 서로 돌봐주는 책방. 그래서 저는 힘을 뺄 수가 있죠. 저 잘 굶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요. 쟤는 밥 굶는 애. 그래서 쟤는 챙겨줘야 되는 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점심때만 되면은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여기 아베 사장님께서 밥 차려놨으니까 와서 먹으라 이렇게 하고, 저녁은 또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박 이상이신 어머님이 밥 먹으러 와라. 제가 그 문화기획도 하고 또 책방도 돌보고 하는 일이 이제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에 이렇게 느린 걸음으로 소소하게 마음으로 사람을 챙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소홀해진 거죠. 근데 이제 제 마음 같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해를 하거나 사람으로서 상처받는 일이 많잖아요. 최근에 이제 책 하나를 얘가 저를 위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이 이제 미미야라고, 마음을 기울이지 않았을 때의 이제 고양이의 변화, 그리고 이제 없었을 때와 있었을 때의 이런 소중함을 이제 표현한 책이라서 그냥 그림만 봐도 눈물이 났던 이 책. 이 책들이 저희 라비날드 책방의 최서가입니다. 건축가 풍화 조성용 선생님의 책입니다. 요즘 제가 건축가 공간에 관심이 많아서 이걸 이제 건축가가 빵 가게를 여는 분이 이제 건축가한테 의뢰를 하는 과정,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제 두 권의 책이고요. 이거는 이제 나는 땅이 될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이윤덕 선생님의 이제 삶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고, 아름다운 사랑 권정생인데 이제 이충렬 작가님이 쓰셨는데 이분의 이제 일대기를 잘 담아내서 이렇게 살고 싶은 제 삶을 좀 담아낸 책이고요. 이거는 이제 책숲 마실 저희 전국 책방들을 이제 오랫동안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담아낸 발로 해서 헌책방, 새책방 다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출판사 금을코 출판사에서 낸 부엌 화장품. 그래서 부엌에서 나오는 음식의 짜투리로서 화장품을 만드는 이제 친환경적인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이 필요 없는 나라. 이거는 제가 이렇게 살고 싶은,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었는데 이제 이 책이 저의 이상과 맞아서 이 책을 제가 최애책으로 뽑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일들을 내려놔서 오히려 좀 붙들었던 거를 너무 욕심부리고 잡고 갔던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들이 오히려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동안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들, 이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들이 더 가지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 그렇게 좀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비날드 책방으로 오셔서 우리 반달 사장님을 만나보면서 위안을 더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손님이 막 엄청 많이 왔다고 해서 막 좋아하지도 말고, 왜냐면 내일 또 없을 테니까. 안녕하세요, 책방 모도입니다. 책방 모도는 일단 동인천에서도 화수동 에 있는 작은 서점이고요. 2018년 1월에 문을 열었고, 책방 이름인 모도는 서점을 연다는 게 뭐 아니면 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름 모도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신간 도서를 입고 한다는 어떤 명분 하에 책을 엄청나게 살 수 있고, 가장 먼저 읽을 수 있다는 거. 사람들이
서점을 되게 낭만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아, 얼마나 좋아. 여기서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맨날 커피 마시면서 책 읽고 얼마나 좋아 하는데 그게 반대로 이 공간에 매여 있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신포시장 그 지하상가 이렇게 신포역에서 내려서 자주 걷는데 그분들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서점 주인이 갖춰야 할 적성, 가지고 있으면 좋을 적성이 그건 것 같아요. 평정심. 그러니까 뭔가 일비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그냥 이렇게 오늘은 이런 날인가 보다. 뭐 손님이 막 엄청 많이 왔다고 해서 막 좋아하지도 말고 왜냐면 내일 또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잊고 하는 기준보다는 잊고 하지 않는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확신에 차 있는 책들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당신들도 이렇게 해봐. 뭐 이런 책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막 강화되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막 문제의식 없이 반복하고 있는 책들? 그런 책들을 이제 잊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손님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인적 드문 동네에 서점을 냈으면서 손님이 없으니까 너무 자괴감이 들고 이렇게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되게 고역이잖아요. 기다리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때 이제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책방에 오지 않더라도 책을 팔 수 있는 방법? 그렇게 고민해서 나온 게 이제 저희가 지금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비밀스러운 권유라는 프로젝트인데요. 블라인드북 형식으로 이제 제목을 가리고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이제 판매를 하고 이 책을 왜 우리가 선정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써서 같이 보내드리는. 어른들은 사실 코로나로 힘들지만 할 수 있잖아요. 뭐 친구들도 조심하면서 만날 수 있고 사회생활도 조심하면서 할 수 있고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지만 책임지는 선에서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고민들을 혼자 하고 있다가 이제 이 책을 만났는데 어린이라는 세계 너무 재밌고 너무 깜찍하고 귀엽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귀여워서 위로가 되는 에피소드들이 정말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런 친구들이 얼마나 힘들게 본인이 희생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이제 어른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책을 만난 거죠. 이것이 책방 모도의 최서가입니다. 김지은입니다는 올해의 책인 것 같고 올해가 가기 전에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니 나랑 결혼할래요는 한국 국적 유부녀 레즈비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경애의 마음은 인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가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구는 없다는 환경을 보호하면서 책을 읽는 법에 대해서 고민하게 도와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니셜 B의 가방은 사랑의 상처를 극복하는 어떤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만화로 그린 독립출판물입니다. 머지않아서 이 어려운 시기가 끝나고 우리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마스크 쓴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기억할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기를 바랍니다.